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뉴로사이언티스트도 아니고 뭐 관련된 연구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뭐 노화는 뭐 공통적으로 다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노화 위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10살 때 미국에 왔는데 제 이름이 장영목인데 영목이란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용을 했는데 사람이 다 이름 따라간다고 어쩌다 보니까 노화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뭐 노화에 대해서 뭐 간단히 이 인트로덕션을 하게 되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20세기가 지나면서 이 기대 수명과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증가됐는데 이거를 수치적으로 계산하면은 하루에 한 6.5시간씩 저희 기대 수명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2035년이 되면은 65세 이상의 노인분이 18세 이하의 칠드런보다 더 많게 되고 그에 따라서 노인성 질병이라든지 이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은 이 계속 이 헬스케어 코스트가 계속 증가되게 돼서 앞으로도 이게 점점 노인성 질병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뭐 한 가지 이 노인성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아직까지도 커리어베스트 디지즈가 사망률이 가장 높은 병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캔서가 1위라고 그러고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뭐 헬스케어가 증가돼서 하트 디지즈와 커리어베스트 디지즈와 캔서는 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그와 반대로 그 노인 그 뉴저널 디지즈 특히 알츠하이머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가 직접적인 원인이 안 되는 경우라서 이게 실제 원인이 뭔지를 몰라서 이쪽으로 연구비가 많이 또 가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이 머스큐로스켈털 디지즈와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앞으로 노인성 질병 중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질병이라고 NIA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3년에는 그 인펙션 디지즈 코비드 19 같은 경우도 큰 문제였는데 지난 3년의 사망률을 보면은 카리오바스디스와 하트 디지즈 다음으로 세 번째 원인이었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이 코비드 19으로 죽은 페이션 중에 대부분이 65세 이상인患者들이 대부분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노화를 또 얘기를 하면은 이 라이프스팬과 헬스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건강 수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저희 수명을 그 디지즈가 없는 상태의 헬스팬이라고 그러고 이 노인성 질병을 동반하는 부분을 컴프라이즈 헬스라고 그러는데 이 현재 상태는 약 70% 정도의 수명이 질병 없이 지낼 수 있고 나머지 30%가 질병이 있는 건데 수명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이게 나이트메어 시나리오라고 수명도 증가하지만 이 노인성 질병을 동반하는 이 수명이 증가되면은 더더욱 더 안 좋아지겠죠. 근데 이 현재 추세는 한 60대 40, 한 60%는 이 또 건강 수명도 증가하는 편이고 하지만 이 질병이 동반하는 수명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노화 연구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목표는 이런 거죠. 그냥 최대한 오래 살고 나머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 최근에 한국에서 들은 이런 9988234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2, 3일 앓고 그냥 죽는 이런 이거를 가장 추구하는 이상적인 헬스팬을 증가시키는 이 노화를 추구를 하고요. 특히 최근 10년간 그 NIA에서는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에이징에서는 제로 사이언스라는 텀을 새로 만들어서 캔서라든지 카디오바이오디지즈, 뉴로디제너러티브 디지즈가 노화 자체가 그 가장 큰 리스크 팩터이기 때문에 그 노화가 되는 그 레이스를 줄이면은 이 모든 노인성 질병을 한꺼번에 같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인성 질병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이징 레이스 자체를 줄이자는 개념에서 이 제로사이언스라는 터미널라이즈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왜 건강 수명에 근육 노화가 중요하냐? 근육 노화는 sarcopenia, 근감소증은 sarcopenia라고 그러는데 이 sarcopenia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육이 적으면 적을수록 다른 노인성 질병이라든지 노쇠화가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이 근육량을 유지를 하면은 이 다른 노인성 질병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한국의 가이스트 서정현 교수와 유동일 교수님한테 갖고 온 슬라이드인데 요즘 한국에서도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수명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실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건강 수명을 5년을 연장하게 되면은 약 17조 원의 그 의료사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뭐 우리 몸을 보면은 인간은 한 650개 정도의 다른 근육이 있는데 우리 몸에 근육이 없는 부분이 거의 없죠. 뭐 머리 끝이라든지 아니면 조인트 정도인데 그래서 근육이 이 계속 컨트랙션을 반복을 하면서 뭐 마이오카인이라는 이런 호르몬과 비슷한 팩터들이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특히 뭐 브레인 같은 경우에 브레인이 뭐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이 근육을 컨트롤하니까 이런 팩터들이 그 파지티브 피드백이랑 네게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organ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근육량이 줄게 되면은 이런 organ to organ 커뮤니케이션이 따로 줄기 때문에 더 호미오스테이시스가 떨어지고 생리학적 이 여러 기전들이 노쇠화가 돼서 이 근육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저희가 organ to organ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하면은 이 서큘레이션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만 생각을 하는데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과 프리프럴 너버스 시스템이 근육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뉴로 트랜스미션이 사실 근육을 유지하는데 더 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은 노화가 일어나면 우리 실험실은 이 노화가 일어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또 왜 질병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지 못하냐 해서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 연구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organ to organ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왜 일어나느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이유에서 일어나지만 이거를 이 리뷰 페이퍼에서 잘 정리를 했는데 2013년에는 9가지라고 정의를 했다가 2023년에는 12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뭐 보시면 텔로머 쇼트닝이라든지 에피제네틱 체인지스 그뭐 프로리오스테이시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마이토콘드리아 디스펑션 뭐 스템셀 익소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12가지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노인성 질병과 노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실험실은 특히 이 네 가지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육에는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유니포튼한 스템셀이 머슬 스템셀, 세룰라이 셀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근육도 메타볼릭한 티슈이기 때문에 마르콘드리아에서 약 90%의 ATP가 생성되기 때문에 노화가 일어나는 마르콘드리아 디스펑션이 또 동반되고요. 그리고 여기 뭐 송영진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 뉴로머스큘러 정션, 이 머슬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시냅스인 이 뉴로머스큘러 정션이 노화가 일어나면 이 디제너레이션이 생겨가지고 애트로피도 생기고 노화가 가속화가 됩니다. 그리고 물을 제외한 그 근육의 한 70, 80%는 프로틴으로 형성돼 있어서 이 프로틴 호미오시스가 이 떨어지게 되면은 근육도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은 뭐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이 근육의 싱글 파이버라고 그러는데 이 근육 그 단세포에서 근육을 보게 되면은 다른 세포들과 다르게 근육은 몰타 뉴클리드죠. 그냥 포스트 마이타릭이라서 뉴런처럼 디바이드를 하지 않고 이 뉴클리어스가 여러 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시냅스가 있고 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시냅스 안에 뉴로머스쿨 정션 안에 있는 뉴클리아에는 다른 쪽에 있는 뉴클리아랑 다르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근육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팩7 포지티브인 머슬 스템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발표할 내용은 이 근육 줄기세포를 어떻게 노화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냐, 그리고 근육 줄기세포와 이 뉴로머스쿨 정션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헤로크라닉 파라바이오시스라는 그 젊은지와 늙은지를 이 서지컬리 어태치해서 여기 시스테믹 팩터가 이러한 스템셀과 뉴로머스쿨 정션을 어떻게 어, 리주브레이션 시키는지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뭐 교과서에서 다 보신 것처럼 근육은 이 근육 줄기세포가 싱글 파이버 이 바깥쪽에 있고요. 파이버 번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근육의 단면을 보게 되면은 이 라미닌이 그 엑스셀러 매트릭스이고 그 팩7을 그 콰이에선 상태에서 팩7을 익스프레스하는 줄기세포가 이게 근육과 근육 사이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싱글 파이브 뷰를 보면은 아까 본 그림처럼 몰타 뉴클리에이드 파이브에서 이 줄기세포가 세룰라이 셀이라는 머슬 스템 셀이 바깥에 존재하는데요.
근육에 손상이 되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quiescent 상태에서 셀 사이클로 들어가고 프리퍼레이션과 디퍼런시에이션을 반복을 해서 이 마이오블라스트들이 서로 퓨전이 돼서 몰타 뉴클리에이드 된 마이오튜브를 만들고 이 마이오튜브들이 기존에 있는 머슬 파이버에 퓨전이 돼서 이 새로운 머슬 파이버를 손상된 파이버를 고치고 이 파이버가 하이퍼트로피가 생기게 되면은 뉴클레이를 더 제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근육 손상이 됐을 때 이 단면을 또 보게 되면은 재생되는 근육 파이버는 이 뉴클레이가 센터 가운데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근육 H&E 같은 스테이닝을 하면은 재생되는 파이버와 이 기존의 파이버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resistant weight training 같은 resistant exercise를 하게 되면은 이 머슬이 하이퍼트로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뉴클리어가 계속해서 기존의 머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프로틴 신테시스를 일으키고 이 근육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줄기세포가 반응을 해서 계속해서 뉴클리어를 기존에 있는 머슬에 제공하는 해서 호미오시스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노화가 되게 되면은 저희도 많은 사람들처럼 시스템 블랙식스를 쓰는데 민 라이프스팬은 그 30개월 정도 되고 맥시멈 라이프스팬은 한 40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월짜리와 24개월짜리의 줄기세포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팩스를 통해서 이 아이솔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 젊은 쥐에 비해서 늙은 쥐는 약 50%가량의 줄기세포가 줄게 되고요. 이 남아있는 50%마저도 새로운 머슬 파이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이오제닉 퓨전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인저리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이 가운데 있는 게 재생되는 파이버인데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를 머슬 바깥쪽에 이렇게 댔다가 한 10초 정도 댔다가 띄게 되면은 그리고 7일 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재생되는 파이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인저리를 이 노화된 지 24개월짜리 쥐를 하게 되면은 젊은 쥐에 비해서 노화된 쥐는 이 죽는 네크로시스로 죽는 파이버들도 많고 항상 이 이뮨셀들이 먼저 와서 이런 사이토카인을 특히 마이크로페이지 같은 사이토카인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메센카이멀 스템셀을 액티베이션하고 그다음에 메센카이멀 스템셀이 머슬 스템셀을 액티베이션해서 리저너레이션 재생이 완성이 되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늙은 쥐에서는 재생이 늦거나 아니면 재생이 안 돼서 파이브로시스로 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만약에 줄기세포가 노화가 돼서 죽으면은 이 양이 적으면은 이거를 이 이식을 통해서 젊은 줄기세포를 노화된 이 줄기세포에 이식을 해서 이거를 복구를 시키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거를 노화를 억제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하이드로젤을 이용해서 바이오 펑셔널 하이드로젤을 이용해서 이식을 높이는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간단한 신테릭 하이드젤을 사용하는데 이 신테릭 하이드젤은 라트라 베리언스가 적고 이 이뮨 리스폰스가 적어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네 개의 암이 있어가지고 이 암에다가 이 프로리에이스 디그로반 크로싱커를 넣어서 이 하이드젤을 만들 수 있고요. 거기 또 하나는 나머지 암에는 이 엑스셀러리 매트릭스를 미믹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넣어서 이 머슬 스템셀의 ECM과 가장 가까운 저희가 하이드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하이드젤을 이용해서 이식을 하게 되면은 다른 컬러젠 하이드젤보다 훨씬 더 이식률이 높아지고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셀프 리뉴얼도 저희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저희 GFP 포지티브인 도너셀에서 이식을 한 건데 당연히 이 빨간색은 이식이 안 된 거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렌지색이나 아니면 노란색 그 저희 도너셀과 리시피언 파이버들이 퓨전이 돼서 이런 노란색 파이버들을 많이 만듭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디퍼런시에이션을 통해서 이런 GFP 포지티브 파이버도 만들지만 이게 스템셀을 저희가 이식을 한 거기 때문에 셀프 리뉴얼 과정을 통해서 다시 콰이어스한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스템셀도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세컨더리, 터시어리 인저리가 생겼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가 머슬을 계속해서 이 펑셔널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식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았습니다. 또 이 이식이 근육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은 뭐 근육도 작아지고 이 스트렝스가 떨어지는데 뭐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식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저희가 머슬 스트렝스가 증가되기 때문에 머슬 포스는 그 인디비주얼 파이브의 크로스 섹션 에리아와
이 넘버 오브 파이브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 힘도 스트렝스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식을 좀 더 efficient하게 트랜스퍼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펑셔널하게 임프루먼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게 하이드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반응하는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이 서퍼스 에리아를 좀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근육의 겉면을 이 손상이 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밴데지처럼 이거를 근육 줄기세포를 이렇게 펴서 그리고 다른 마이제닉 프로틴까지 같이 이식하게 되면은 뭐 마이그레이션을 좀 더 증가시킨다든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던 거는 노화는 아니지만 듀쉐인 머스큘 디스트로피는 그 근육병 중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경우고요. 아마 뮤테이션이 1 to 3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X링크이기 때문에 그 남자아이들한테만 주로 형성이 되고요. 이 뮤테이션의 원인은 이 디스트로핀이라는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큰 엑선을 아마 엑선이 79개 정도 되는 거에 있는데 이런 뮤테이션 때문에 이 듀쉐인 머스큘 디스트로피가 생기는데 보통 한 10살, 15살 정도 되면은 뭐 걷기를 못해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게 되고 한 20살 정도가 되면은 이 레스피토리 머슬, 특히 다이아프램 머슬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사망화되는 병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하이드젤을 이용을 하면은 이 저희가 이렇게 보통 인젝션으로 가기 힘든 이런 젤을 활용해서 이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이런 다이아프램 같이 이 서피스 에리어가 넓은 머슬에도 저희가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방식으로 이 근육 줄기세포 이식을 활용하는 방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르콘지아 디스펑션이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마르콘지아 자체는 약간 뭐 이 진화론 쪽으로 봤을 때는 박테리아에서 온 거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하는 연구가 이 인터셀러러 마르콘지아 트랜스퍼라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콘지어 자체는 이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셀에 가더라도 이 뉴클리어 지놈과 이 마르콘지어 지놈과 커뮤니케이션만 복구를 하면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뭐 최근에는 글리아셀에서 뭐 뉴런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놈들도 되게 재밌는데 이 이뮨 셀들이 캔서 셀들이 생겼을 때 이뮨 셀에서 있는 마르콘지아를 캔서 셀들이 이런 터널을 통해서 마르콘지아를 하이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버그 에펙트가 좀 더 되게 에이프업토시스가 형성이 안 되게 이런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저희는 머슬 줄기세포에서 이런 마르콘주의 트랜스퍼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머슬 줄기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처럼 셀 퓨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이 약간 이 트로이 목마처럼 트로즌 홀스처럼 이 머슬 스템셀에 있는 마르콘지아를 저희가 이식률을 높이면은 이게 퓨전이 되면서 뭐 진도 바꿀 수 있고 뭐 크리스퍼 캐스도 사용할 수 있고 이 도넛셀만 조정을 하면은 이 마르콘지아를 이식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육 노화 중에는 또 그 관상 동맥이 막히면서 이 레그에 있는 주요 혈관들이 막히면은 이 peripheral artery disease라는 것이 생기는데 근육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것도 더 많이 생기고요. 이게 심해지면은 앰퓨테이션도 해야 되고, 근데 이스키미아 리퍼퓨전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 마르콘지어 디스펑션도 생기고 악습 스트레스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스키미아가 생기면은 이 뉴로머스큘 정션은 옥시전에 민감하기 때문에 뉴로머스큘 정션 디제너레이션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이스키믹 마우스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이식을 하면은 마르콘지아 이식을 하면은 이게 억제시킬 수 있냐 이런 연구를 했는데 노화된 쥐에다가 이스키믹 설저리를 하게 되면은 약 50% 가량의 림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식을 했을 때 마르콘지아 펑션과 머슬 펑션을 복구되느냐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이용해서 마르콘주의 안에 GFP를 그 덴드라2를 익스프레스한 마우스를 활용을 해서 이식을 해봤는데 이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크로스 섹션에서는 이런 마르콘주들이 이 도너셀에서 스테릴라이트 셀에서 온 마르콘주의 새로 형성이 되고요. 이 싱글 파이브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가운데 핵이 있는 게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 옆으로 이렇게 뉴클리어가 나눠져 있는데 이 뉴클리어 사이에 이 GFP 파스틴 마르콘제 가장 많은 게 이 세럴라이트 셀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두 마르콘지어 지놈과 뉴클리어 지놈이 커뮤니케이션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도메인을 만듭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은 뭐 생략을 하고
이 보시면은 첫 번째 이식을 하면은 한 50% 정도가 다리가 림 네크로시스 때문에 림이 없어지는데 이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한 50%는 림 살비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크로시스 레이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테뉴에이션 되고요. 다른 마르콘디아 펑셔널 악션 컨섬션 레이트과 다른 펑셔널 메저먼트를 마르콘디아에서 보게 되면은 컨트롤과 같은 레벨로 이스키미아가 생기면은 떨어지는데 이식을 하면은 거의 컨트롤 레벨로 복구를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외에 다른 마르콘디아 리모델링 하는 진들도 이식을 하면서 마르콘디아 진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복구시킬 수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렉트론 트랜스펀트의 ATP를 형성하는 악셀 파스포레이션 컴플렉스나 이런 것이 다 증가됐고 마르콘디오 자체도 증가됐고 마르콘디오 리모델링이 더 해시하게 돼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림을 이스케믹 데미지에서 복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뉴로머스쿨 정션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 파란 부분이 머슬 파이버고 이 프리시냅틱 사이드가 이렇게 모노뉴런 빨간색으로 스테이닝을 했고 이 번그로탁슨을 통해서 이 포스트시냅틱 아세틸콜린으로 스테이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뉴로머스쿨 정션들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에서 액션 포텐셜이 머슬까지 가서 엑사이테이션 컨트랙션 커플링이라고 그러는데 이 액션 포텐셜들이 결국에는 이 T튜뷴로 가서 여기 있는 사이코플라즘 리티큘럼의 칼슘을 릴리스해서 이게 액틴 앤 마이오신에 변형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머슬이 컨트랙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른 뉴런이 없이는 이 머슬이 펑션을 할 수가 없는데 어, 나이가 들게 되면은 첫째 머슬 스템셀이 그 스페셜한 파퓰레이션 이 다른 머슬 스템과 다른 파퓰레이션이 이 뉴로머스쿨 근처에 있는 파퓰레이션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젊은쥐와 늙은쥐의 뉴로머스쿨 정션을 보게 되면은 뭐 이런 거는 다른 분들도 많이 봤는데 이 뉴로머스쿨 정션 디제너레이션이 노화가 되면은 이 머슬 쪽에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머슬 인저리를 보통은 케미컬 인저리를 주는데 여기 베리움 클로라이드라는 아니면은 그 뭐 뱀에서 나오는 탁슨을 통해서 인저리를 주는데 인저리를 주고 싱글 파이브를 보면은 아까 보신 거와 비슷하게 이 트랜스제닉 마우스는 뭐 NTG라고 뉴클리어 타겟팅 TD 토메이터와 뉴클리어 타겟팅 GFP가 있는데 크릴락스가 일어나서 팩7 크릴을 사용했을 때는 이 GFP가 머슬 스템셀에만 익스프레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지스 마우스를 통해서 서로 다른 인저리를 하게 되면은 머슬 케미컬 인저리를 하게 되면은 이 팩7 줄기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머슬 파이버 전체에 퍼지게 되는데 nerve injury를 주게 되면은 이 뉴로머스쿨 번거로탁신 뉴로머스쿨 정션 근처에 있는 뉴클리아에만 이렇게 GFP 포지티브를 익스프레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 파퓰레이션의 뉴로머스쿨 이그 머슬 줄기세포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너브 인저리를 사이릭 너브를 핀칭을 해서 인저리를 주고 3일, 7일, 14일, 28일 날 이때 머슬 스템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뭐 왈러리안 디제너레이션이 생기면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인저리를 바로 하고 나서는 뉴로머스쿨 정션이 이렇게 인텍이 됐는데 3일, 7일째 되면은 완전히 디제너레이션이 생기고 한 14일 정도 되면은 이 다시 모르뉴런이 똑같은 정션을 찾아서 다시 복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0일과 14일 이 상태에서 특히 7일에서 이 줄기세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저희가 보는 연구를 했습니다. 첫째, 이 줄기세포 숫자가 프리퀀시가 더 훨씬 더 많아지고요. 이거는 줄기세포 숫자가 아니라 사실 이 바이올로지컬 레플리케이션인데 대단히 많은 이 동물 실험을 했는데 똑같이 평균적으로 이 줄기세포 숫자가 이렇게 증가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G alert란 액티브한 quiescent 상태가 있습니다. 이 셀 사이클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에서 액티브하지는 않지만 이 줄기세포의 quiet 상태에서 마르콘주리아가 증가되고 프로틴 신테시스를 증가를 해서 약간 자는 상태에서 이 바로 뛰어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변형이 되는 G alert이라는 스테이트가 생기는데 어, 이 디너베이션 인저리를 하면은 액티베이션 된 상태보다 이런 식으로 G alert 된 팩7 파지티브한 세포가 증가됩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리뷰어들이 좀 믿지를 않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시험을 했는데 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됐고요. 이 다른 한 가지 이 캐릭터스 중에 하나, G alert 캐릭터 중에 하나가 마르콘지아 컨텐트가 증가되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뭐 싱글셀 시퀀싱도 했고 마르콘지아 컨텐트를 했는데 nerve injury가 생기면은 이
특이한 이 파퓰레이션 생기는데 S100B 그 터미널 소환셀에서 발현되는 S100B와 이 팩7과 같이 발현되는 이 세럴라이트 셀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럴라이트 셀을 컬처를 하게 되면은 마르콘주리아가 리모델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마르콘주리아 이게 필라멘트하게 줄 같은 마르콘주리아와 아니면은 프래그멘트 마르콘주리아 아니면 인터미디언 마르콘주리아 의 형태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이 디너베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 프래그멘트된 마르콘주리아와 좀 작은 마르콘주 더 많이 생기고요. 이게 마이오제닉한테 이 프리퍼레이션을 더 빨리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작은 마르콘주리아를 많이 만드는 대신 이 리모델링 하는 이 피전과 퓨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진들도 업레귤레이트 되고 ATP를 생성할 수 있는 진들이 훨씬 더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콘주의 수치와 이 마르콘주의 펑션을 변형시킬 수 있는 팩터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르콘주의 리니지 트레이싱을 했는데 팩7 크리를 이용을 해서 마르콘주리아가 어디로 가는지를 저희가 트레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7일 정도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सब살코마 마르칸주로 가긴 하지만 이 많은 양의 마르콘주리아가 이 줄기세포에서 온 마르콘주리아가 보시다시피 뉴로머스클 정션 쪽으로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비브에서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머슬 사이즈는 작지만 이 마르콘주리아의 진들, 프로틴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되게 되고요. 약간 슬로우 파이버로 증가되고 모르뉴론 자체도 리마를런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디비주얼 마르콘주를 보게 되면은 마르콘주 자체도 좀 더 크고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에서 나오는 팩터들이 뉴로트로픽 팩터들이 머슬 줄기세포에 마르콘주리아 영향을 미치고 그게 머슬 파이버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글리얼 드랍 뉴로트로픽 팩터와 브레인 드랍 뉴로트로픽 팩터들이 이 소환셀이나 모르뉴론 중에 나와서 이런 리셉터와 머슬 스템셀에 있는 리셉터와 바운드돼서 이 마르콘주리아 바이젠스를 증가시키고 마이타포지를 증가시키고 또 하나는 프로틴 신테시스도 증가시키는 이런 모델을 워킹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노화가 되면은 이런 모든 현상들이 다 없어집니다. 예, 저희가 봤던 이 마르콘주리아 진들이 업레귤레이션 되는데 노화가 되면은 이런 진들이 다 없어지고요. 마르콘주리아 숫자도 증가되지 않고 프로틴 신테시스도 증가되지 않고 저희가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레티놀릭 애시드, 바이타민 A 시그널링을 통해서 이게 형성이 되는 걸로 저런 진들도 봤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 연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확실하게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라바이오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시스테믹 레귤레이션, 머슬 스템셀을 시스테믹이 어떻게 레귤레이션 하냐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젊은 쥐와 늙은 쥐를 이렇게 surgically attach게 해서 이 혈관을 공유하게끔 만드는 실험을 그 저희 포닥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크로스 서큘레이션은 꽤 빨리 되는 편이고요. 한 2, 3일 정도면은 이게 되고 젊은 세포들이 한 7일 정도가 되면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에 나온 그 스탠포드의 탐 랜드와 얼른 와이스맨 랩에서 한 연구인데 젊은지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 핑크색 파이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엠브리오닉 마이신 헤비 체인으로 아까 센츄리 뉴클리어드 파이버처럼 재생이 되는 파이버에서 형성되는 건데 젊은지를 두 개를 붙이고 인절리를 시키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늙은지끼리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 엠브리오닉 마이신 헤비 체인가 형성이 안 되는데 젊은지와 늙은지를 붙이게 되면은 다시 해서 이게 복구가 됩니다. 혈액에 있는 어떤 인자가 이 재생 능력을 복구시키는 팩터드가 있는데 제가 포닥을 했던 내내 이런 것도 했는데 이 뉴로머스쿨 정션이 나이가 들면은 이 디제너레이션이 생기는데 이 파라바이오시스를 하게 되면은 이게 다시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원인 무슨 팩터에 의해서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뉴로트로피 팩터도 서클린 통해서 가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근육뿐만 아니라 뭐 브레인, 본 많이 뭐 뉴스에서도 아니면 뭐 페이퍼 많이 보셨겠지만 다른 organ들도 젊은 혈액을 두게 되면은 어느 정도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뭐 당연히 밀리언 달러 퀘스천은 이 유포 팩터 그 팩터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약으로 만들면은 어떻겠냐 해서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많이 했고요. 저도 포닥 내내 이런 연구를 했는데 프로 리저널 팩터도 물론 있고 엔타이 리저널 팩터도 저러닉 팩터도 노화를 억제시키는 역노화 인자도 있고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노화 인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어, 이게 찾기가 프로리오믹스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뭐 혈액에는 뭐 IgG라든지 알부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원하는 이런 팩터들은
소량으로 존재를 하고요. 이게 리겐 리셉터를 통해서 소량을 존재하더라도 이 타겟에 바운드 되면은 앰플리피케이션 생기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틴들을 디텍트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포닥 때 저희가 발견한 프로틴 중에 하나는 GDF11인데 TGF 베이타 패밀리 중에 하나인데 어, 사실 뭐 시간이 없어서 시간 관계상 얘기는 못 하겠지만 컨트로버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랩을 시작을 하고 이 GDF11은 연구를 거의 안 했고요.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당연히 이 테라피틱 옵션은 아니죠. 파라바이오시스가. 그래서 뭐 블러드 트랜스퓨전들을 많이 하는데 블러드 프레션과 트랜스퓨전과 혈액 이식과 이 파라바이오시스의 가장 큰 다른 점은 혈액 안에 뭐 여러 인자들이 있겠지만 세포와 인자들이 있겠지만 이 대부분의 헬프라이프들이 짧고요. 이 세포는 그리고 이런 프로틴들이 워낙 적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언제 혈액을 도너에서 받았냐에 따라서 이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대신 이 파라바이오시스는 혈액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 동물에 있는 기관, 특히 혈액을 만드는 이 본마루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 설저리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 노화 인자들이 이쪽으로 가지만 한 3, 4주가 지나면은 이 영마우스에서 헤마토포이시스가 훨씬 더 빨리 되기 때문에 영에서 나오는 블러드 팩터들이 노화된 쥐에서 나오는 거를 이 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4주 정도가 되면 이 리주브네이션 이펙트가 생기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 블러드만 하는 경우와는 많이 다르죠. 근데 단점은 인간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조지아텍에 와서 올게노노 칩인 방법을 사용을 하면 어떨까 네,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올게노노 칩은 뭐 인비트로 시스템과 비슷한데 올게노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로플루이딕스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머슬 연구를 하니까 머슬의 스템셀에 있는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조성을 한번 해보자 해서 뉴로머스쿨 정션과 이 엔도텔리얼 셀과 이 모세혈관과 아니면 머슬 스템셀이 같이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먼저 머스러너 칩을 만들어서 이 어퍼 채널에는 혈액에 있는 미디어들이 계속 공유를 하게끔 이 서큘레이션이 되게끔 만들었고요. 옆에서 뉴로머스쿨 정션이 나오고 이 밑에는 엑스셀러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 마이크로플루이딕 디바이스로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따로 하나 머스러너 칩 0하고 올드 그리고 블러드 트랜스퓨전만 할 수 있는 그냥 블러드만 공유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나머지 하나는 블러드와 이 셀에서 나오는 팩터를 같이 공유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인비보 상태와 비슷하게 인비트로 마이오제니스가 증가되는 거를 파라바이오스 칩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그 여러 가지 팩터를 찾았는데 그냥 뭐 완전히 그난 바이어스 팩터를 찾은 건 아니고요. 몇 가지 팩터 중에 이 VEGF가 인비보하고 인비트로에서 같이 머슬에서 나오는 거를 엔도테리얼 셀과 머슬에서 같이 나오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VEGF 리커버넌트 프로틴만 주면은 파라바이오시스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를 봤는데요. 뭐 당연히 인비트로 시스템이니까 리미테이션도 많았고요. 앞으로 해야 될 연구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새로운 버전의 파라바이오시스 칩을 만들었고 한국 회사의 키리오시스템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좀 더 이 variability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고 셀 발륨도 더 크게 만들었고요. 이런 칩에다가 그 제네릭 모델을 이용해서 그 바이오오르토널 레이블링 뭐 클릭 케미스트리를 이용을 해서 그 메사이닌이 이 스타트 코드이기 때문에 메사이닌 tRNA 신테시스를 포인트 뮤테이션을 주게 되면은 이 메사이닌 대신 이 아미노 애시드 메사이닌과 오르토로그인 아지도노루신을 사용을 하면은 새로운 프로틴들이 만들어질 때 이 ANL이 태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포리오미스터에서 디텍트를 하고 이거를 크릴락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세포에서 어떤 팩터가 언제 나온지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파라바이오시스 칩 그리고 이 인비보 모델에서 사용을 해서 그 유스풀 팩터가 정확하게 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바이오스 칩은 저희는 머슬 싱글 올겐 시스템을 사용을 했지만 여러 가지 올겐에서 아까 말씀드린 올겐 투 올겐 인터랙션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의 세포에서 iPSC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옵시에서 오는 세포를 이용하면은 인비보에서 할 수 없는 이 파라바이오시스를 인비트로에서 대신해서 여기 동물에서 나온 팩터와 인간에서 나온 팩터가 동일한지 아니면 이거를 이 약으로 만들어서 줬을 때 인간의 노화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와 과거 저희 랩 멤버고요. 최정문 선생님인 제 박사과정에서 뉴로머스큐러 정신에 관련돼서 실험을 주로 담당했고 지금은 그 아마존에서 만든 노화 회사 알토스랩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마이어가 그 이스키믹 머슬에 대한 프로젝트를 했고요. 지금 현재 니스트라는 그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ization Technology 거기에 가 있고 한우진 박사는 지금 현재 마운트 사나이의 주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한우진 박사가 이 바이오메트리 관련된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 포닥대 지도교수 에이미 웨저스 교수님 파라보야스 대에서 이때 많이 배웠고 아직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안드레스 가르시아는 그 하이드로젤 전문가, 바이오메트리 전문가로서 콜라보레이션 통해서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로스는 미시간에 있는 친구인데 저희 그 싱글셀 시퀀싱을 도맡아서 해주고 있고요. 다른 콜라보레이터와 펀딩 소스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